여러분 16장에서는 그 스레드 기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동시에 처리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요. 멀티태스킹, 여기서 이제 멀티스레딩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15장인가요? 모든 내용을 다 이제 할 수는 없어서 이제 제네릭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네릭. 그 방법을 써서 스레드를 구현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그 외에도 일반적인 방법이 클래스로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정의된 메소드를 이제 호출해서 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이 이제 인터페이스,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그 스레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너릭 방법은 저희들이 설명을 좀 이제 못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날 때 한번 보시고, 이제 그 방법을 이제 대신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스레드에 있으니까, 스레드를 이용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어서 그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스레드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 뜨개질하는 실, 이제 바느질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실이 이제 라고 한 이유는 그걸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면 그거를 여러 개를 이제 실을 여러 개 만들어서 동시에 처리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메모리에서 중앙 처리 장치에서 램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와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가져와서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걸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스레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너릭이라는 기법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심플 페어 스프링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그래서 페어라 그래서 애플과 토마토 두 가지를 배열 형태로 이렇게 쓰고, 요거를 이제 get first, get second라는 메소드를 써서 얘 출력하고 순서대로 그 다음에 얘 출력하고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건 사실은 스레드 개념하고는 좀 동떨어져 있지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 있죠. 어떤 하나의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활용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내용은 요 스레드의 멀티태스킹인데요. 멀티태스킹을 위해서 이제 스레드 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악 들으면서 달리기 한다든지, 뭐 여러분들 문서를 보면서 출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고 얘도 처리하고, 이걸 우리가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 자바에서 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스레드라는 클래스와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대표적인 방법인데, 런어블 인터페이스 방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각각을 좀 예제를 이제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실이죠, 실. 그러니까 실이 여러 개를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얘도 달리고 얘도 달리면 요거 하나하나의 프로세스들이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걸 하나의 스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요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가 있어요. 그렇죠? 얘도 얘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얘도 처리를 하고, 얘도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스레스를 이제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웹브라우저에서 뭐 제가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요 카메라 기능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다양한 길들을 동시에 하는 거죠. 웹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 페이지를 보면서
파일을 다운로드 하면서 뭐 이렇게 처리할 웹페이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걸 하면서 프린터 버튼을 눌러 출력한.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게임이죠. 게임. 여러분들 게임을 해보면 내가 여기서 어떠한 그 이벤트를 수행을 하고 또 저쪽 가서 또 다른 거 수행하고 키보드로 또 다른 거 수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예요. 게임에서 여러 가지를 동시에. 그렇죠? 진지 구축, 진지 파괴. 그 다음에 여기 뭐 그 창고에 뭐 보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스레드를 해서 구현을 합니다. 자바에서. 마우스와 키보드 입력을 마우스와 관련된 이벤트, 키보드와 관련된 이벤트를 스레드로 또 구현해서 처리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레드를 이제 그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따가 보면 이거 있죠?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는 방법하고 러너블 인터페이스를 어쨌든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레드 클래스를 사용하는 방법에 스레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죠. 스레드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클래스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스타트라는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메소드는 이따가 2교시 때 다양한 메소드들이 쓰이는데 스타트, 스탑, 웨이트, 그 다음 노티파이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t.start 스레드를 중지하는 거 t.stop 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요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run이라는 메소드를 정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행되게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run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로 구현해가지고 마찬가지로 run 메소드를 정의를 하는데 스레드라는 요 인수 있죠. 여기에다가 인수에 그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하는 기법을 씁니다. 이 두 가지 각각에 대해서 먼저 요거를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그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이제 하는 방법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좀 보면 이제 그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마이스레드를 정의를 하는데 이 안에 run이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수행하게끔 하나 수행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스레드라는 걸 객체 하나 만들어서 t.start 하게 되면 얘가 여기서 수행이 되면서 요놈을 동시에 수행하는데 이거는 지금 스레드가 하나라서 여러분들이 이거 뭐 동시 스레드라는 걸 이해를 못 하겠지만 얘가 T1, T2 이래가지고 두 개를 동시에 선언해가지고 얘를 두 개를 동시에 이제 수행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하나만 있어서 그런데 이따가 그 두 개를 스레드를 선언해서 하는 방법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가 될 텐데 어쨌든 스레드를 만들고 클래스로 상속받아서 하는 기법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서 run 메소드를 새로 정의를 합니다. 여기 아까 요거 스레드 클래스를 상속받은 후에 run 메소드를 정의하고 run 메소드 안에 작업할 내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만 상속받았는데 하나만 이제 객체로 선언을 했지만 T1, T2 이래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수행하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러너블 인터페이스는 보면 이걸 한번 볼까요? 예제를. 자,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마이 러너블이라는 걸 구현을 했죠. 인터페이스의 실체를 이제 구현하고 여기다가 run이라는 걸 마찬가지로 선언하고 뭐 여기서 요게 다른 거죠. 아까 그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에서는 이 인수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요거를 이제 new my runnable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선언된 그 임플리멘트한 인터페이스의 실체를 인수로 넘겨주게 되면 요 run이 수행이 됩니다. 동일한 결과를 아까 앞에서 그러니까 얘는 이제 runnable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거고 얘는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많이 써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아까 이 방법을 다시 한번 좀 이제 정리를 하면 클래스를 만들었죠.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다음에 run 메소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똑같죠. run 메소드 수행돼야 될 거. 그 다음에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마이너러블 객체를 인수로 전달한다 라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죠? 인수로 전달하는 거. 그 다음에 스타트해서 하는 건 똑같고, 그렇죠? 뒷점 스타트. 이것도 뭐 하나만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야기가 좀 이게 왜 멀티태스킹이냐 하는데 요 예제를 보면 어쨌든 요 마이 러너블이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렇죠? 기본적인 API 프로그램에도 요 러너블이라는 걸 많이 해서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는. 그래서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요 방법, 스레드 클래스,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두 가지 방법은 지금 스레드가 하나짜리고, 실제적으로 스레드가 두 개짜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요거는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 방법을 썼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ru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i라는 변수를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스레드 t1, t2를 이제 선언하는데 넘겨주는 인수를 a, b라는 문자라고 하면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a 10, 그 다음에 b 10, 그 다음에 a9, b9, a8, b8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스레드를 두 개를 만들어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이거 T1을 하나짜리만 봤잖아요.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클래스를 상속받았을 때 쓰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여기서 수행되는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 스레드를 하나 만들고 이제 요게 스레드의 객체를 생성해서 하는 방법이고, 어쨌든 이 방법의 중요한 개념은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해서 쓴다는 개념을 이제 이해를 하시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 하면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자바에서 선언이 돼 있죠. 이것도 이제 스레드라는 게 이미 정의가 돼 있는 거니까 상속받아서 쓰는 건데요. 우리가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도 당연히 임플리멘트 해가지고 마이 러너블 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 이렇게 new thread, 여기서는 new thread t, new my thread라고 해서 클래스 상속받은 놈의 객체를 선언해 가지고 스레드 하나짜리를 수행을 해본 거고, 이것도 이제 스레드 하나짜리를 수행을 하는데 우리가 넘겨지는 요 파라메타 인수의 값을 아까 되어 있지만 myRunable이라는 객체를 넘겨주는, 그렇죠? 넘겨주면서 run이라는 메소드가 수행이 되게끔 하는 그런 방법인데, 이 두 가지는 스레드가 하나짜리라서 멀티태스킹이 아니지만 그거를 응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러너블이라는 인터페이스로 임플리멘트한 myRunable 클래스를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수행될 스레드의 핵심을 여기다가 선언을 해야 돼요. run이라는 메소드 안에. 그렇죠? 그래서 run이라는 메소드는 인터페이스를 하든지 클래스를 하든지 반드시 이제 동일한 거죠. run도 있고 여기도 run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소드는 똑같은 거고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거죠. 사실은 스레드에 있는 run과 runable이라는 run의 이름은 똑같은 거죠. 근데 각각 runable에도 run이 정의가 돼 있고 스레드에도 run이 이제 정의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선언해서 쓰는 방법을 이제 이 예제를 들어서 T1이라는 객체를 뉴스레드로 만들고 임플리멘테이션을 통한 인터페이스 방법을 썼기 때문에 myRunable의 인수를 이제 문자로 넣어주면 A, 두 번째 거는 B. 그래서 T1 스타트, T2 스타트 하게 되면 이게 A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얘가 10을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출력이 되고 10이 출력이 되고. 요게 이제 T1, T2가 바뀌면 요게 10A, 10B, 9A, 9B 뭐 이렇게 순서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느 걸 먼저 출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해당되는 그 값들이 출력되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의 클래스 이용하는 방법, 인터페이스 이용하는 방법, 스레드 하나짜리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스레드 두 개짜리를 만들어서 동시에 멀티태스킹 하는 방법,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예제는 이제 이렇게 1초 간격으로, 이게 지금 1000ms인데요. 1초 간격으로 이제 타이머 19, 876, 54321을 출력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스레드 하나짜리인데요. 그렇죠? 스레드 하나짜리를 또 보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요게 그 J프레임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마이스레드 클래스, 요거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네요. 그쵸? 책에서는 인터페이스로 이용하는 방법하고 클래스로 이용하는 방법을 다양한 예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한번 꼭 확인하시고, 요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이러한 그 J프레임에서 하나 받아서 그 레이블을 이제 만들고 스레드를 상속을 받아가지고 수행되는 게 뭐냐 하면 0부터 줄어 들어가면서 9876, 그죠? 요게 이제 트라이 캐치 블락은 설명을 했죠, 그죠? 요게 이제 1초 스레드가 슬립하는 시간이 만약에 요게 에러가 나면, 요게 에러가 날지 않을 때는 그냥 순서대로 출력이 되고, 요게 이제 1초 안에 그죠? 그 에러가 나면, 그러니까 1초 안에 이게 슬립이라는 스레드의 슬립이라는 기능이 있다가 그 다양한 그 스레드의 클래스 메소드로 설명할 때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요거 이제 에러가 있으면 이제 에러를 넘겨줘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한 칸씩 떼면서 출력을 할 수 있게끔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레이블을 만드는 거죠. 가로 300 세로. 요거 이제 J프레임 안에 요거 만드는 거고, 스타트라는 그 레이블을 이제 요거 처음에 나타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폰트를 하는 거고, 이런 방법으로 쓰는 거죠. 그렇죠? 마이스레드로 스타트를 해라. 좀 그래서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요 뉴 마이스레드라 그래서 마이스레드가 요 클래스죠. 클래스에 해당되는 런을 수행하게 하는 거고, 얘가 수행이 되면서 시간이 그 19, 8, 7, 6, 5, 4, 3, 2, 1, 0일 때까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카운트다운이 이제 수행이 되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레포트 하면서 임포트가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그 클래스 중에 임포트 안 된 놈들을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경로명 있죠, 경로명. 해당되는 그 자바나 이클립스의 경로명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컴파일 할 때 그 경로명이 잘못되면 컴파일이 안 되고 에러가 또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1교시 때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이제 드리면, 핵심적인 거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그랬죠. 두 가지. 우리가 스레드를 쓰는 이유는 동시에 여러 가지 있죠. 여기서는 하나짜리, 두 개짜리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N개의 스레드를 동시에 수행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방법은 스레드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방법. 스레드 클래스는 상속받아서 런 메소드 정의해가지고 뭐 객체를 만들면 되고, 런어블이라는 거, 런어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해서 마찬가지로 런 메소드를 만들고, 그 객체를 부를 때 넘겨주는 인수를 스레드 클래스의 생성자로 호출할 때 전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그래서 그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이제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속을 받아서 런을 정의를 하고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짜리
그죠? 하나짜리 스레드인 경우를 예를 드는 거고, 그다음 인터페이스도 마찬가지로 런 메소드를 만드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 t를 만들어서 객체를 만들어서 스타트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여기서 요 방법과 똑같고, 다만 요 방법이 틀린 거죠, 요거. 그죠? 그래서 런어블에서도 정의가 돼 있고, 스레드라는 클래스에도 정의가 돼 있고, 런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에도 정의가 돼 있어요. 요 하나짜리인데, 두 개짜리를 쓰는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지금 인터페이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런어블 구현은 이제 요 방법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그 스레드 구현은 런어블을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이 방법이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여러 개 이제 객체를 만들고 수행하는 방법은 이제 이 방법을 쓰니까 이 방법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시 그 스레드라는 클래스로 사용하는 예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한번 그 수행을 그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그 입력을 해서 어떻게 그 결과가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분명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다 보게 되면 에러가 반드시 나요. 디버깅하고 그러면서 프로그래밍 코딩 실력이 늘어나는 거고, 또 하다가 좀 다른 기능을 좀 넣고 싶다 그래서 스스로 좀 찾아서 좀 하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좀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딩 실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제가 설명한 거를 듣고 이해를 하는 수준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자꾸 그 타이핑을 하고 에러를 잡고 그 다음에 디버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좀 해보면서 에러를 다시 잡고 다시 수행을 하면서 결과가 책에 있는 거랑 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연습 문제를 그 코드를 보지 말고 스스로 좀 이제 해결을 먼저 해서 확인을 해나가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책에 있는 예제랑 비교하고 그 좀 이제 그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좀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나의 그 실력이 되는 거 프로그래밍 실력이. 자,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